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울진은 봄이 시작하는 3월 초 역대 최악의 산불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울진에서 난 산불이 강원 삼척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산불의 거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고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죠. 지역 전체가 흔들린 시련이긴 하지만 그래도 울진은 지역사회가 한마음이 돼서 재난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지역 경제는 산불 이전으로 산림생태자원은 새로운 길을 여는 제도약의 시점을 맞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보면 갈 길은 멀고 숙제도 많습니다. 오늘 장수의 파워 인터뷰는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은 울진을 살펴봅니다. 울진 경제의 큰 축인 원전과 관광산업도 이 시간을 통해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손병복 군수를 오늘 장수의 파워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방송으로는 처음 이게 인사드리는 건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울진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민선 8기가 시작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민선 8기가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일이든지 그동안 추진해온 일들을 하나하나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취임 직후에 한번 모시려고 하다가 이게 울진에 큰 일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떠세요? 지금 취임 100일인데 예. 그동안 어떻게 설계했던 부분들 좀 잘 풀어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100일 동안은 어쨌거나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우선은 원래 산불이라는 그렇죠. 대형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선 거기에 대한 이재민들에 대한 후속 처리라든지 네. 또 이재민들의 보상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한 많은 시간을 그렇죠. 보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올 여름에는 유난히 더워서 또 그렇죠. 폭염에 대한 대비라든지 또 추석이 빨리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생 문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온 또 2번 연달아 온 태풍에 대한 대비, 이러한 부분 민생의 문제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또 우선은 저희가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바로 이 국민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인프라,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기본적으로 또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에 대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왜 우리가 군정을 한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그러한 업무들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인사에 대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이 능력 있는 인재들이 승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지, 또 지금은 제가 직접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제가 소통을 통해서 제 생각이 공무원들을 생각하고 같아지는 이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 소통을 하는 시기라고 봐주시고, 또 내년도에 대한 이 전략과 거기에 대한 또 목표가 있으면은 또 예산에 대한 이 확보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군수님 취임하셨지만 그 앞전에 어떤 경력들을 보면 어떤 국내 굴지의 기업에 또 임원 출신이고 또 한울원전에 또 본부장도 지내셨는데 이런 경력들이 이런 경력들 때문에 군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군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경험들이 좀 이렇게 녹아드는지 어떻습니까? 이게 일을 하는데 우리 우선 유권자분들이 뭐 행정가다, 경영인이다 이런 분류를 많이 해요. 그렇죠. 저도 분류를 한다면은 경영인으로 봐지겠는데 이게 사실은 이 구분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경영인들이 일을 한다면은 우선은 분명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일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정합니다. 대신에 목표는 이 상대방보다 이길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경쟁력이 있는 목표를 정하는 거죠. 경쟁력이 있는
목표를 정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행정이다 경영이다 이 구분을 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봐지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군정 업무에도 상당 부분 그럼요. 같이 접목이 네.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 뭐 아무리 공직사회지만 어떤 기업에서 뭐 좋은 부분들 또 예, 혁신적인 예. 부분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군수님께서도 특히나 이제 화합하고 혁신을 또 강조하셨는데 예, 그런 혁신들이 좀 행정에 좀 녹아 예.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인 것 같은데.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하합을 제가 내세운 게 이 네. 하합이라는 게 결국은 조직의 장이 되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같은 조직의 장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요. 같은 방향으로 목표를 향해서 나가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이 하합이 되겠고 음. 그러한 하합이 되고 한 방향으로 갔을 때 그렇죠. 비로소 혁신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합과 혁신이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런 마인드를 통해서 이제 취임하자마자 어떤 큰 대형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예. 숙제가 던져졌는데요. 산불 얘기 먼저 좀 해보시죠. 예, 예. 어쨌든 뭐 취임 전에 일어난 재난이긴 하지만 산불 이전으로 이게 물질이 최소한 좀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이런 예, 전략들도 예. 필요할 테고 예.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좀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대피 상황이나 생활하는데 일부 불편함은 있어도 네. 임시 주거를 마련해 가지고 다들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 이 유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산불이 나고 예, 나면은 이 자가를 가지고 전소가 돼서 이재민이 생겨난 부분들도 있고 예. 또 전세를 살다가 또 이재민이 생겨나신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네. 이런 분들에 대한 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네. 이 부분이 다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전체적으로 그 이재민들을 돕도록 그 전국에서 많은 성금을 이렇게 보내주셨지만은 또 구호 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과학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이 건들을 놓고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 그러한 기준들 가지고 서로 이제 협상을 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해서 네. 이 개인 주택이 전소가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보상 기준이 네.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된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그동안 또 송이산이 있어요. 울진에 그렇죠. 이번에 송이산이 많이 예, 송이를 제가 좀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송이산들에 대한 보상 기준 이거는 또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마련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뭐 산불 재구 성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100% 지급하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예. 현실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좀 시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산불로 인해서 모아진 성금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울진의 산불에서 당장으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직접 보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영향이 오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래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종합적인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러한 기금들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울진은 송이 빼면은 뭐 거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그런 예. 중요한 자원인데 너무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송이가 저희가 한 12톤 정도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금년도에 생산된 기준을 보면은 약 한 3톤, 거의 3분의 1이네요. 예, 3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앞으로 이제 매년 몇십 년간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크다고 봐야 되죠. 예. 네. 어쨌든 이게 정말 많은 산림이 소실됐는데 뭐 산림 자원 울진의 어떤 특유의 산림 자원들을 좀 회복시키는 게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인 어떤 그 플랜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러한 부분들은 우선 이제 긴급하게 이 풍수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으로 벌채를 해내고 거기에다 맞는 또 육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또 경제 수림을 조림을 해야 된다라든지 예. 그다음에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해가야 되지만은 또 개인 산인 경우에 네. 개인 산주들한테 산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또 예. 생각을 해서 정책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참 이 어마어마한 산불인데 출발은 참 어이없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 원인 조사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뭐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또 최종 결론은 그때 CCTV를 네.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결론은 최종적으로 내리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산불 얘기를 계속 거듭하다 보면 울진의 어떤 아픈 구석들이 계속 나올 텐데 군수님은 전체적으로 이제 산불 관련해서 산불 얘기만 계속 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어떤 울진 군정에서 지금 산불 재난 극복은 어느 정도 범위라고 봐야 될까요? 뭐 가장 큰 몫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가장 큰 몫이지만 앞으로 이제 울진의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네. 회복을 시키는 데는 그 부분을 비롯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이 제가 했던 지금 원자력의 이 3, 4호기 그 공사 재개라든지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원자력에 우리나라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의 전 세계에서 최강국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원자력 최강국이 되는 데 있어서 울진이 그 중심 도시가 되도록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우리 울진이 천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삼척이라든지 인근 도시에 상당히 밀려 있고 또 교통이 대개 보면은 고속도로라든지 열차가 인근 도시까지 오고 이 울진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이 고정 인구를 인구 소멸 시대에 완전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관광객이라든지 이러한 유동 인구 내지는 관계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공약으로도 1,000만 관광객을 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후반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자연스럽게 지금 원전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3, 4호기 한울원전 3, 4호기 이 사업이 울진으로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좀 빨리 진행됐으면 울진 경제가 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좀 갖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 우선 시기적으로 당초에 이제 법적인 이 절차 진행 기준이 있어서 25년도에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 걸 저희도 이렇게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한다면은 더 단축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빨리 조속한 재개를 한다고 해서 이제 2024년에 재개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에도 이 각종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부분들, 또 지역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각종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들어오면은 이 공사를 진행하는 시점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2,000명 이상이 계속의 작업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울진에서 머물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각종 이러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한기가 저기 되면은 가동 기간을 6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60년. 이 60년 동안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도 2조 5천억에 달하게 되고 지역에 그러니까 영내에서 총 생산하는 효과는 약 한 19조 5천 거의 20조 가까이 이러한 부분에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전 출신 전문가니까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울진에 있어서 원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울진에서의 의미보다가 우리나라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신한울 1, 2, 3, 4호기가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된다면은 전체 이 10개의 호기가 이제 가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10개의 호기가 가동되는 지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10,000kW가 넘어섭니다. 이 10,000kW 넘어서는 지역은 뭐 울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진이 어떤 에너지의 중심 도시, 정말로 에너지 특구로서의 어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는 시각들은 안전 뭐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은 좀 극복을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 원자력이 뭐 안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한테 많은 이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적이죠. 그렇지만은 원자력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새로 건설을 하면서 또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플랜트가 이 가동이 될 때는 계속적인 가동과 새로운 또 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안전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나타난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다들 안전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 1등을 달리고 있는 셈이죠. 예. 그리고 울진 뭐 원전뿐만 아니고 울진에서는 지금 원전을 활용한 청정수소 이게 이제 울진에서 생산하겠다 이런 큰 그림도 그리고 있는데 원전과 수소 좀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뭐 사우디나 중동처럼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자원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나라의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이러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자립이 돼야 되거든요. 이러한 의미에서는 원자력이 상당한 기여를 했었죠. 원자력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해왔는데 앞으로 여기에 보면은 각종 연료나 이러한 문제에서 이제 수소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에서 나오는 고온의 스팀 이게 결국 물 성분 아닙니까? 이 H2O에서 그렇죠. 수소를 분리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많은 전기가 소요가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이 전기를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송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송전비를 들이지 않고 바로 원자력 발전소 옆에서 소모를 하면서 이 전기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원리를 따지면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국가 산단 조성도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11월 중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중에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이 산단에 저희가 이제 그걸 입주를 하려면은 여기에 대한 준비 상황, 즉 다른 그 산단에 입주를 해서 여러 가지 수소 생산에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를 하려는 이런 의향서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울진에서의 이 원자력 수소 생산하는 데 대한 타당성, 이러한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울진만의 어떤 강점이 있을 텐데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우선 옆에 있는 데 대한 게 가장 큰 강점이 되겠지요. 다른 지역과도 뭐 경쟁을 좀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경주도 있을 테고. 그 경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산단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산업 단지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단지는 저희가 신청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산단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 얘기 나왔으니까 울진에서 최근 지금 요즘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전기요금 차등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울진이 정부에 좀 건의하겠다 이렇게 좀 제가 취재를 좀 봤는데 이건 어떤 이유고 또 어떤 또 기대 효과가 있을 거고 이게 또 가능한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일종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이제 서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송전 선로에 대한 이런 반대도 심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자력이 있는 지역 옆에서 바로 인근 공단이 들어선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전기에 대한 이 요금 차등제를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 부담 없이
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울진에서의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10,000kW 이상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10기가 가동이 되는 울진만이라도 이런 특구 지정을 해서 이러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일단 전기요금 부담은 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같이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혜택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 울진은 뭐 앞선 그 민선 7기 때도 그랬지만 뭐 울진을 힐링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결은 뭐 비슷하겠지만 군수님께서 취임할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관광객 1,000만 시대 예. 이 관광객 1,000만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게 좀 현실성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년에 1,000만 관객이 아니고 1,000만 그 관광객이면 예, 예. 실현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예, 예. 근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관광객 1,000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관광객을 이 카운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관광지에 네. 관광객을 인식하는 말하자면은 그 개수기 같은 걸 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방식인데 저희 울진군에 지금 그런 방식으로 체크를 하기에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유소년 뭐 예. 축구 대회라든지 야구 대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유치를 하는데 실제로 관광객의 카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요즘 저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인터넷 사용하는 카드를 썼는지 예, 예. 그렇게 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도 약 한 700만 정도의 숫자가 나와요. 이게. 와, 그래도 그다음에- 700만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관광객을 카운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면은 뭐 300만에서 400만 이렇게 나오는데 인근 영덕이 한 600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실제 관광객으로 오는 분들을 다 카운트를 하면은 그게 한 500만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500만이 이제 다 주무시고 가느냐. 예. 그냥 하루 당일 왔다가 이렇게 가는 그렇죠. 분들을 포함하면은 그렇게 될 건데 저희가 인근 영덕이 거의 600만에 가까운 숫자의 관광객이 오고 이 삼척에는 또 1,000만의 관광객이 오거든요. 아. 그럼 제가 이제 1,000만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저희가 이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삼척하고 영덕까지 이렇게 오지만은 이 부분들을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삼척에 오시는 분들이 울진을 내려올 수 있도록 영덕에 오는 사람들이 울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1,000만은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관광 명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예, 예.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 교통 편의 예를 들면 KTX가 온다면은 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포도적인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울진에도 좀 그 유명한 서해나 이렇게 남해에 좀 유명한 리조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뭐 그런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공약을 했었죠. 공약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인근에 삼척에 솔비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삼척도 관광객이 많이 온 게 솔비치가 생기고 나가지고 이게 관광 그때 많이 생활권이라고 오거든요. 볼 수 있네요. 예, 한꺼번에. 예. 그렇게 왔는데 요즘은 거기에 이제 이 같은 기능에다가 절기능 기능을 같이 좀 더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사계절 바다를 이용해서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추가가 된다면은 저는 굉장하죠. 이 삼척까지 오는 이 고객들이 네. 울진으로 내려올 거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영덕까지 오는 이 뭐 겨울 관광객들이 수영을 즐기러 여러 예. 가지 이 재미난 놀이 기구들을 즐기러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중요한 게 어떤 접근성, 예, 그렇죠. 교통망 이게 문제 뭐 가장 큰 전략일 수도 예. 있겠지만 동서횡단 열차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여러 지자체들이 요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동서횡단 철도는 지금 이제 거기에 관련된 시군의 지자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예, 예. 지난번에도 회의를 했어요. 예, 예, 예. 지난번에 회의를 하고 얼마 전에도 국회에 가서 또 국회의원들 같이 그걸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그 네.
모임도 가졌습니다. 울진에서 근데 서산까지. 예, 울진에서 서산까지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 회의를 제가 울진에서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서쪽에서 했으니까 서쪽에 계신 지자체장들이 실제로 동쪽에 와가지고 서로 얼마나 불편한지 또 되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시간적으로는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이제 걸릴 거고 저희 울진으로 봐서는 이제 원자력 10기가 되면은 뭐 그런 사고가 막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대피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남북으로는 고속도로가 좀 연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36분국도 그렇군요. 이게 4차선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동서횡단 철도만 잘 된다면 지금 울진에서 울릉으로 가는 길도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쭉 연결될 수 있는. 예, 그렇죠. 예. 그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금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또 잘 활용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울진 뭐 해안 스카이레일 그리고 또 울진 뭐 골프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도 잡음들이 계속 있고 이런 것들도 어떤 풀어야 될 숙제들은 좀 빨리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또 지적도 나오는데요. 예, 그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막 그 이전에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기왕에 맺어져 있는 계약은 저희가 위반을 할 수가 없고 그 계약 이행을 촉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약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또 다른 대책을 해야 되고 저희로서는 울진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진군에서 직접. 예. 자, 후포 마리나항 조성 사업도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울진과 마리나항 이가 굉장히 좀 잘 연결되는 그동안 꽤 오랫동안 준비해 왔었고요. 마리나항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좀 국내 최고의 어떤 마리나항 시설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부대 어떤 전략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이 울진 마리나항에 거기에 이 각종 요트들이 와서 수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요트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돼 있죠.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어떤 해양 레포츠 쪽으로 이제 상당히 또 새로운 울진의 이 먹거리로서 개발을 하고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자, 교수님 이게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뭐 이게 울진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도 풀지 못하는 게 인구 소멸 문제고 또 인구 증가 문제, 뭐 이렇게 증가 해법들. 그래도 이제 그 경영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접근하면 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략들도 많이 구상하고 계실 텐데 인구 문제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인구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많이들 오시면 저건데 많이 이제 우선 울진 국민들 자체가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맞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어르신들 건강하고 이래서 그 울진형 일자리를 가지고 울진형 일자리? 울진형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젊은이들이 또 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울진에 내가 이 취업하러 오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기존에 계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우선 농업 분야에서 뭐 스마트팜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공장에서 자동화를 하면은 반자동화에서 시작해가지고 완전 자동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일자리를 농업 분야에서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설화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들 하고 또 이러한 부분을 지금은 우리가 이 유통구조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하나의 농업을 한다기보다가 농사를 짓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좋은 말씀하셨네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를 판매를 할 때 우리가 밭에서 그냥 통째로
외부에 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예, 예. 그런데 그걸 통째로 밖에서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저장 시설을 통해서 저장을 했다가 네. 또 값이 올라갔을 때 이제 값을 더 받고 파는 수급 경우가 조절도 있거든요. 할 수 있고. 예, 예. 예. 이러한 부분들을 울진에서 바로 유통망을 개선해서 울진에서 그러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네.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일자리도 생겨나고 관리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거꾸로 사가지고 와서 울진이 그런 사업의 중심이 되는 막 그러한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준비된 질문들은 거의 끝나가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취임 100일인데 예, 100일 예. 좀 지났는데요. 예.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하고의 소통은 어느 정도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좀 시간은 걸리는데 뭐 생각이 같아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리는데 네. 이런 또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이제 어떤 하면 조직적인 문제. 네. 우리 공무원들의 조직이 중앙의 조직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비라든지 이런 걸 신청하는 조직하고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팀 수로 따지면 팀이 6급이 되겠습니다. 네. 6급 간부들인데 팀의 수가 한 이 130개가 넘어요. 울진군에요. 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일이 팀 단위로 완결이 되어지다 보니까 예.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일자리를 추진하는 팀이 예를 들면 이 농업에 관련된 일자리를 추진한 팀, 농정팀, 그 다음에 농업기술팀, 그 다음에 또 이 바다에 관련된 일을 거의 모든 어업을 팀이 하는데 거의 모든 팀이 공통적인 네. 일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분산이 돼 있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의 집중도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데 예.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경영의 방법이나 이거 접목을 해서 예. 기존의 조직은 저희가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면은 중앙 조직과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시스템화 시킨다는 예. 거죠. 예. 그러한 부분에 일을 하는 시스템을 변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제대로 이 일을 한 데 대해서 예. 진행도 체크도 하고 또 일을 한 결과에 대해서도 보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이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조금 더디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 뭐 조직이 저희도 물론 그렇지만 MZ 세대들하고의 소통도 굉장히 좀 그렇죠.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이렇게 정말 이게 사회 초년병 그 직원들 예, 예. 하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좀 자주 만나는 기회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체 교육을 할 때 또 네. 새로 임명된 공무원들을 만날 생각을 하는데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삼성에 있을 때는 네. 삼성에 입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신입 사원들은 무조건 한 달간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합숙 교육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교육을 일체 받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나 또 삼성에 대한 어떤 직업관 이런 부분들을 배워서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이 처음에 국가관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에서 지켜야 할 부분들 예. 이러한 부분들을 이 정신무장이 사전에 되면 좋은데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기 어렵다가 보니까 그렇겠죠. 저는 합동으로 이 교육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지금서부터는 조금 그건 합동 교육을 빨리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작할 때서부터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이 바른 국가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꼼꼼하게 잘 새겨주면 그렇죠. 좋겠지만, 예, 예. 군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을 늘 다니실 텐데 우리 예, 주민들, 울진 국민들 늘 예. 만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 예, 예. 요즘 어떤 얘기들이 좀 주로 나오나요? 지금 이제 왜 민선 8기가 됐는데 변하지 않느냐. 변하지 않느냐. 예, 그게 예.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이 변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인사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인사는 승진을 예를 들면은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승진이 그렇죠.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민선 8기에서는
지금으로서는 퇴직자가 굉장히 적어요. 지난번에 제가 인사를 처음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겨우 3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다음에 나갈 수 있는 자리까지 인사라는 게 여러 번 자꾸 이렇게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러한 이 앞으로 할 일까지 생각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러한 이 다음에 승진의 기회가 쌓였을 때 이걸 하고 네. 그때 또 밑에까지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로서는 이제 답답하죠. 그다음에 제가 우리 그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뭔가 결과가 왜 안 나오느냐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이 하나하나 이게 바뀌어져 갔을 때 결국은 제가 이제 이 군정 목표 4대 목표 중에 마지막에 섬기는 군정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섬길 그럼요. 수 있는 그런 이 섬김의 리더십을 좀 발휘하도록 그런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서서히 나타나면은 이제 네. 피부로 느낄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저도 이제 그걸 느꼈어요.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게. 그럼요. 예. 이제 100일 지났는데 아마 국민들의 목소리는 그럴 겁니다. 좀 더 친숙한 군수님 예. 또 친숙한 울진군 예. 우리가 늘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분이 되기를 예. 바라다 보니까 또 최근에 예. 재난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또 지금 지역 경제도 어려우니까 뭔가 좀 액션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예, 예. 뭐 그런 게 있겠죠. 예, 군수님. 자, 오늘 준비할 시간 다 됐는데요. 끝으로 우리 자주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예. 카메라 보시고요. 우리 예, 예. 국민들께 꼭 예. 이것 좀 내가 좀 지켜나가겠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예, 국민 여러분, 뭐 아까도 인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100일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올여름에는 유난히 이제 더웠고 저희가 또 산불이라는 이런 대형 이 악재 속에서 그 치닫거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더욱 빨리 온 추석 또 추석 이후에 온 태풍들 이러한 부분들에 민생 쪽에 하다가 보니까 자주 또 여러분들 뵙지도 못하고 또 어떤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 속으로 이제 우리가 민선 8기가 앞으로 제대로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결국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과 저하고의 소통의 시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 여러분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의 자세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 바꾸어 나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것도 예산의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됐을 때 이제 내년서부터 민선 8기가 제대로 일을 하는 결과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추진이 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민선 8기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취임 200일 때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네,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시원하게 나가셨습니다. 예, 예.